지난 총선 때 김건희가 용산에 또아리를 들고 앉아서 이철규 의원을 통해서 공천에 개입했다. 이런 내용이 어제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어젯밤 9시에 이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최경영 기자가 진행을 하고 장인수 기자가 출연을 했는데 그 녹취록은 이명수 기자가 김대남 당시 청와대 행정관, 수석 행정관하고 통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난해 9월부터 8월까지 11개월 동안 20차례에 걸쳐서 통화한 내용, 그 녹취록 중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명수 기자와 김대남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간의 녹취 내용이죠. 여기에서 김대남 행정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철규가 용산 여사를 대변해서 공관위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철규가 김건희의 일을 지금 보고 있다. 공천과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아주 그냥 여사한테 이원모 하나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 달게 해주려고 저 지랄을 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대남 행정관은 이원모하고 함께 용인갑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고 결과적으로는 떨어졌고 이원모가 공천을 받았고 이원모는 이상식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에 패한 그런 지역구죠. 그러면서 이원모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저 야단 난리를 치고 있다. 뭐 이렇게 김 행정관이 이야기를 하죠. 이원모 비서관 같은 경우는 특수통 검사였고 윤석열과 쭉 함께 일을 해온 사람이죠. 또 그리고 윤석열이 중매를 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옛날에 이전에 지난해 나토 갈 때 대통령 전용기에 민간인이 탔다. 그래서 뭐 난리가 난 적이 있잖아요. 뭐 보도가 된 적이 있죠. 뭐 난리까지는 아니고. 그때 그 민간인이 바로 이원모의 마누라였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김건희가 공천 개입을 많이 하고 있다. 그 루트가 이철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녹취록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원모 하면 어떤 사람이야? 여사 문제잖아. 그렇죠. 예. 그거를 지금 용인갑으로 가게끔 작업치고 있는 거를 바로 이철규가 하고 있다고. 아, 그거를요? 예. 왜냐면 이철규가 그 용산 그 여사를 지금 대변해서 거기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많이 하고 있긴 있네요. 하고 있지. 그 루트가 이철규야. 그게 이철규라고요? 그 한 사례가 이제 용인갑에 가는 이철규가 지금 저 용산 지금 마사지 하고 있는 거야.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 크게 이제 뭐 소소하게 이제 용산 사람들 소소하게 이제 그걸 하는 거고, 그러고는 나머지는 지금처럼 김 여사 건은 여기저기 선택의 여지를 많이 갖고 있잖아. 그럼 이원모가 뭐라고? 이원모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경력이 엄청 대단한 게 없잖아. 근데 그렇게 신주 따지 못하시지 전 난리치고 있잖아. 왜냐면 이제 잘못되면 이청도 날라가거든. 잘못되면 예. 이원모 잘못되면 이청도 날라가. 그러니까 이게 확정되면 그다음 바꾸기가 어렵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근데 니네가 좀 더 좀 공중파나 이런 데서 좀 이쪽에서 확 눈에 들어오게 불안을 느낄 정도로 뭐가 가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이철규 해가지고. 문자로 확 해가지고. 여사 저거 얘기하면서. 용인갑으로 하는 게 여사 그래서 사천 저걸 하면서 쓱 건드려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새끼 같은 용인으로 못 오게 해야 돼. 이 새끼 진짜 하다고 우리가 공격했는데도 끝까지 밀고 가면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 그때는 거꾸로 이제는 모른 척하고 나는 모른 척하고 이 새끼를 갖다가 당선시켜야 돼. 왜냐면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야 당선시고 내가 여기서 난 몰라. 배째 이름은 우리 여사는 저쪽에서 나 가만두겠냐고. 애를 갖다가 보험 주고 내가 여사 하나 저쪽에다가 보험 들어서 내가 하나 받아가야지. 그치 아니야. 그렇지. 다른 데로 오케이. 그렇지. 그럼
어디 뭐 공기업 사장이 됐든 아니면 뭐 다시 용산을 넣어달라 해서 뭐 용산에 들어가서 다시 비서관 역할을 하든지 그건 보험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2월 26일에 이원모를 용인갑에 전략공천으로 했죠. 근데 이 지역은 19대 때부터 계속 보수 정당이 국회의원을 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후보가 나가면 당선되는 그런 지역에 이원모를 꽂은 것이다. 이게 이제 녹취록 내용이잖아요. 들어보셨다시피. 이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김대남 행정관이 22대 총선 경기 용인갑에 출마를 준비했다. 그런데 김건희가 이철규를 통해서 이원모를 공천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공천 개입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이명수 기자 네가 좀 막아달라라는 게 이제 김대남 행정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철규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라. 그러면서 이제 문자까지 공개를 합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원모가 공천을 받았고 이것이 바로 이원모와 김건희가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김건희가 이철규를 통해서 이원모를 공천했다.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철규가 공천 루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 여사의 공천 루트다.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이 김대남 행정관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는 떨어졌고 이원모가 공천을 받았으니까 나는 거기 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죠. 왜냐? 김 행정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자기가 이런 식으로 그 공천을 막 방해하고 이런 걸 알면 김건희가 나를 가만히 두겠느냐. 공기업 뭐 사장으로라도 가려면 나는 보험을 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명수 기자한테 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내용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원모 캠프에 가서 일을 했고 선거 이후에 현재는 지금 본인의 바람대로 SGI 서울보증 상근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정말 꿀빠는 보직이죠. 뭐 이런 자리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녹취록을 들어보면 기승전 김건희죠. 대통령도 없어. 그냥 다 김건희야. 모든 이 나라의 농단을 다 김건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 용산 그리고 한남동에 또아리를 들고 앉아서 이 나라를 완전히 떡 주무르듯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원, 의창, 김영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명태균 게이트 이렇게 부르고들 있는데 이건 역시 명태균과 김건희 그 라인을 통해서 공천 농단을 한 그런 사례죠. 여기에 이준석도 천하람도 모두 다 이렇게 개입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서울의 소리라든가 뉴스토마토 이런 데서는 이준석까지는 아직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전선이 흐트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칠불사에 가서 모든 걸 논의했고 그러면서 나오면서 새벽 4시에 뭐요? 뭐 홍매화를 심었다고요? 칠불사에다가 왜 심었나 하니까 뭐 나오니까 홍매화가 하나 떨어져 있어서 그걸 심었다. 새벽 4시에 절에서 그 삽질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홍매화 심으면 개혁신당이 살아납니까? 그리고 김영선이가 공천을 받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젊은 애들이 지금 뭐 국회의원 됐으니까 의원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이 젊은 친구들이 정치를 이따위로 하고 있다. 그게 뭡니까 도대체 칠불사에 가서 왜 거기다가 홍매화를 심어요? 그것도 새벽에 어느 도사가 이야기해 줬어요? 새벽 4시에 홍매화 심으면 이거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가요? 이게 완전히 무슨 뭐 양고기 걸어놓고 개고기 팔았다는데 보니까 완전히 개고기 걸어놓고 개고기 판 개장수에 불과한 거야 지금 개혁신당 애들. 지금 개혁신당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지금 이렇게 녹취록이 공개되니까 어젯밤 그리고 오늘 아침 이철규 의원이 발끈했죠. 전혀 사실이 아니다. 법적 조치하겠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 뭐 이명박이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뭐 이런 거 한 적이 있는데 이철규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남 전 행정관도 아니다. 다 허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녹취록에 다 나와 있는데 뭐가 허위입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조건 일단 부인하고 보는 거예요. 녹취록 아니라 별게 나와도 그래요.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뭐 어젯밤에 저도 이 서울의 소리 이걸 밤 9시까지 기다리다가 9시에 접속을 해서 봤는데
정말 동접자 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까지 보니까 한 53만 명 정도가 그걸 봤던데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겁니다. 기존 언론이 이런 역할을 못하니까 대한 언론들이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 언론들이 반성을 좀 해야 되고, 사실 근데 보수 언론들도 이제 뭐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정말 쪽팔린다는 그런 칼럼을 엊그제 썼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보수 언론들도 등을 돌리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명품백 수수 의혹, 뭐 공천 개입 의혹 이런 것까지 불거지니까 김건희, 윤석열을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해서 국회의원들한테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대통령은 탄핵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헌법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제대로 수호하지 못하면 그는 탄핵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김근식 의원도 김 여사가 오지랖이 너무 넓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김영우 전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과를 하면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안철수 의원이 오늘 아침에도 CBS에 나와서 아무런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다 밝혀야 된다 그랬습니다. 야, 안철수가 지난 대선 때 한 8% 정도 나왔는데 윤석열이 손 들어줘서 윤이 당선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철수는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는데 1등 공신입니다. 그럼 반성을 해야지, 반성을, 이 사람아. 반성은 안 하고 지금 남의 일 이야기하듯이, 다 밝혀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국민적 의혹을 다 풀어줘야 되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이따 이 말을 오늘 아침에 하고 있던데, 당신이야말로 정계 은퇴해야 돼.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가장 앞에서 도운 사람이 누구야? 바로 안철수잖아, 안철수. 그런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갑자기 제3자 입장으로 돌아서 가지고 다 밝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 뻔뻔한 것들이 정치를 하니까 정치가 이렇게 쑥대밭이 되고 가장 더러운 곳이 정치바닥이 된 겁니다. 정치가 얼마나 신성한 겁니까? 그런데 이런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서 정치를 하니까 정치판이 요모양 욕거리 된 거다. 제1번이 안철수다. 윤석열이보다 더 나쁜 놈이 안철수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와서 무슨 제3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잘못을 누가 했는데. 안철수가 이제까지 한 게 뭡니까? 다 남의 이야기 하더라고 했잖아요. 안철수, 이준석, 천하람. 야, 진짜 쓰레기 차들은 뭐하냐? 재활용 쓰레기만 싫으냐? 완전 폐기할 것들도 깔끔하게 좀 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걸 보면서 정말 분통이 터지는 거야. 이 나라가 지금 도대체 누구 거냐? 국민의 것이냐? 언제 김건희 왕국이 돼서 김건희 왕조가, 김건희 왕이 이 나라를 이렇게 농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나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배가 불러. 그래서 별로 나설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뭔가 좀 스모킹건이 제대로 나와서 탄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 우리 국민들이 나설 생각은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찌됐거나 오늘 저녁에 윤석열이와 국민의힘 지도부 한 10명 또 용산에서 한 10명에서 한 20명 정도가 같이 밥을 먹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저 밥 한 끼 먹고 사진 찍고 윤한 갈등은 없다 라고 생색낼 요량이면 아예 만나지를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 와중에 또 한동훈이는 본인이 대통령한테 독대를 하겠다고 독대를 요청을 하고 또 용산에서는 웃기지 마 임마 너를 내가 왜 만나 따로 안 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근데 그 독대를 요청한 것을 용산에다 대고 한 게 아니라 언론에다 대고 했다. 그러니까 용산도 언론을 보고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 이상한 대표다, 한동훈은. 물론 서초동에서 검사를 할 때 서초동 편집국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왜냐? 언론들이 가장 좋아할 먹잇감을 탁탁 정확하게 던져준 검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언론을 쥐락펴락하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단독 회동도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용산에서는 좀 황당해하고 있는 입장이고 용산이 지금 한동훈이 만나 주겠습니까?
내일 모레 자르려고 할 텐데 아마 한동훈이가 스스로 자리를 버릴 수도 있겠죠. 스스로 버릴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용산에서는 어떻게 정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여튼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김건희에 대한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생에 양파였냐? 전생에 양파였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파 부인 난리 났네. 예. 양파 부인이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공천 개입까지 불거지게 되면 양파 부인은 까도 양파 부인은 이제 사저로 가고 남편 역시 좀 있다가 탄핵이 돼서 사저로 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정말 지금 김건희 특검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거고 제2가 들어오면 국회에서 제발 국민의힘 몇 명의 의원들이라도 정신을 좀 차려서 김건희 특검, 새상정 특검 반드시 통과되도록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나라가 나라답게 좀 가는 것이지 체코 가서 봐봐요. 그 무슨 그 창피를 당하고 뭐 사기꾼 나라도 아니고 말이죠. 대통령은 사기꾼을 옆에 두고 있나? 뭐 이런 기사가 체코 언론에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야말로 국격을 훼손하는 겁니다. 누가 국격을 훼손합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마누라가 지금 국격을 훼손하고 있다. 하여튼 이 공천 개입에 관한 문제 이것이 뉴스토마토 서울의 소리가 연일 좋은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기존 언론들도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 언론이 기존 언론을 대신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의 지형이다. 뉴스토마토 서울의 소리 응원합니다.